이거는 여러분들 경제 공부하는 요령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경제학 공부하실 때 특히 다음 주가 이제 피크지만 글자 나오면 글자를 자꾸 분석하셔야 됩니다. 보통 개념 나오면 이거 도외시하고 옆에 뜻만 한번 보려고 하잖아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저 뜻 안에 기회비용이라는 이 글자 안에 핵심을 넣어두시면 돼. 자, 물어보겠습니다. 몇 글자로 끊을까요? 의미 구조를 담아서. 4개요? 2개요? 네, 2개죠. 어떻게 해요? 기회, 비용. 자, 기회는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이 기회라는 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건 선택의 기회입니다. 뭔가를 선택하는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의 기회를 맞닥뜨리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 아, 내가 이걸 선택해서 얼마를 벌겠구나, 얻겠구나. 자, 얻는다, 다른 말로 만족한다 라는 말을 경제학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자, 얻는다, 만족한다, 어떤 거요? 효용, 다른 말로 편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기회를 맞닥뜨리게 되면 얻는 걸 먼저 보게 되는데 얻는 걸 편하게 만족이라고 할게요. 이 만족을 경제 용어로 뭐라 부른다고요? 이걸 효용 또는 뭐라 부른다? 편익이라 불러요. 그런데 만족만 떠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하는 것도 떠올려야 됩니까? 포기하는 것도. 가령 친구가 와서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난 싫다 그랬더니 내가 돈 줄게, 내가 살게 라고 해요. 솔직히 내가 살게 그러면 그걸 듣자마자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아싸, 이건 없죠. 이것만 있어요. 그럼 뭐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만약 그 시간대 무슨 특강이 있었는데 그 특강에서 그에 나올 문제를 다 찍어줬어요. 자, 이걸 뭐하게 뭐 한다면, 못 들었다면 1년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짜 점심 먹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특강 들어야 됩니까? 특강 들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포기를 아주 유심히 뭐 해야 됩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를 포기하는지. 그래서 포기를 우리 뭐라 부른다? 기회, 비용이라 불러요. 자, 다시 한번요. 기회 비용이란 선택의 기회 시 얻게 되는 걸 만족이라는데 이걸 경제적으로 뭐라 한다? 효용이나 편익이라 한다. 그런데 얻는 것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 잃는 거, 포기하는 것도 있다. 포기하는 걸 뭐라 부른다? 기회비용이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을 공부하느냐? 편익과 기회비용 중에 무슨 선택이 되게끔, 편익이 큰 선택이 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무슨 선택이라는 줄 아십니까? 합리적 선택이라고 불러요. 합리적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요? 기회비용 공부를 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시요. 자, 기회비용에서 말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선택의 기회 시 얻는 만족을 편익이라 하는데 잃는 포기를 기회비용이라 한다. 그렇다면 기회비용보다 편익을 크게 만들어 줌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뭘 배우는 거다? 기회비용을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두 번째 개념으로 기회비용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를 계산해 볼게요. 기회비용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포기라 했습니다. 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인다를 명시라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에 안 보이고 포기할 게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묵시적 비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묵시도. 잘 들어보셔. 아까 말씀드린 공짜 점심의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짜 점심. 공짜 점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그릇에 10,000원 하는 식사를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냈단 10,000원이지만 친구가 내준다고 하니까 나는 공짜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용은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명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명시 비용이 0이고 그런데 10,000원짜리 공짜 점심을 먹었다고 한다면
편익은 분명히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 가령 100이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커요? 아니면 편익이 커요? 편익이. 그러니 나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그 친구의 제의에 응하겠죠? 근데 문제는 경제학의 기회비용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묵시비용도. 가령 네가 만약에 먹으러 가게 되면 그 시간대 특강에서 찍어준 문제가 나와서 이거를 공부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걸 못 듣다 보니까 또 재수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묵시비용은 얼마든지 되게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1년 동안 1,000만 원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비용이 커요? 편익이 커요? 비용이. 그러니 비용이 크니까 그런 공짜 점심 제의를 승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기회비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합리적 선택을 도와줘서 선택을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까? 신중하게. 묻겠습니다. 자, 7월 만약에 15일 날 친구가 공짜 점심을 먹자라고 했어요. 자, 아마 토요일 겁니다. 공짜 점심을 먹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요? 자, 먼저 그 점심 먹으면 나한테 줄 수 있는 편익이 만약에 10,000원이다. 자, 그런데 공짜니까 명시비용은 0이에요. 그럼 이것만 고민한다면 편익이 큽니까? 비용이 큽니까? 편익이. 그러니 제의 응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시간대 뭐가 있어요? 특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강이 무료 특강인데 이거 듣기만 하면 굉장히 매해마다 이루어지는 이 특강에선 잘 찍어준답니다. 자, 따라서 들었더라면 뭐 할 수 있는데 좋았을 텐데 만약 안 들었다고 한다면 포기가 되게 크겠죠. 만약 그 포기를 10,000원보다 커서 20,000원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이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럼 공짜 점심을 승낙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거절.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기회비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선택을 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래서 무슨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다? 합리 선택을. 묻겠습니다. 기회비용은 진짜 비용일까요? 가짜 비용일까요? 가짜 비용, 가짜 비용. 근데 왜 공부합니까? 그래야 선택을 뭐하게 도와주니까? 합리적으로. 그래서 명심하실 것이 경제학은 차라리 수학이 아닙니다. 심리학이지. 절대 경제학은 수학 아니에요. 수학으로 하지 마십시오. 경제학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아니 그냥 생각해 보면 공짜인데 아니 응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사준다는데 먹어야지. 그죠? 근데 왜 못 먹게 합니까? 선택을 신중히 도와주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만약에 먹으러 왔으면 특강 못 들으면 너 끝인데 너 그래도 먹을래? 라고 한다는 거죠. 선택을 뭐하게 만들어줍니까? 신중하게.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따라서 기회비용은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문제는 기회비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합리적 선택을 뭐해 주기 위함이다. 도와주기 위함이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남았는데요. 세 번째 설명이 짧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회비용의 오리지널 뜻이요. 선택 시, 선택의 기회 시, 자, 얻어지는 걸 만족이라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편익. 자, 잃는 걸 포기라고 하는데 이 포기를 뭐라 부른다? 기회비용. 근데 기회비용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다. 왜 이것까지 고민해야 되느냐? 그래야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신중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은 오히려 수학이다 아니면 심리학이다. 심리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회비용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강의를 정말 오랜 기간 해보면서 느낀 노하우 중에 하나가 2번, 3번을 기본대에 두니까 오히려 망해요. 그래서 2번, 3번 기본대 안 합니다. 오로지 1번만 해요.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뿐이지. 1번 얘기는 제가 아예 공식도 만들어줘요. 하도 이게 중요해서. 그래서 아마 데일리 테스트 할 때 나올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합니다. 지금 제가 1,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이 있어요. 1,000원짜리 지폐가. 이걸 갖고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과자를 사 먹을 수 있고요. 물론 얼마짜리 과자다? 1,000원짜리. 자, 로또를 살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로또를 선택했다면 로또 선택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이게 물음이에요. 이게
왼쪽 PPT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자, 그러면 과자를 선택하면요, 우리한테 뭘 줄 수 있습니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또를 선택했답니다. 그럼 로또 선택의 기회비용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기회비용은 뭐 더하기 뭐라고요? 명시 더하기 뭐라고요? 묵시. 잘 오셔야 돼. 자, 명시는 쉬워요. 명시는 로또를 산 구입 비용을 명시라 합니다. 호주머니에서 난 돈이에요. 얼마 나왔습니까? 1,000원. 문제는 묵시가 어려워요. 얘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묵시 뭡니까? 개념은 호주머니에서 눈에 보이게 나간 건 아닌데 근데 나간 돈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겁니다. 만약 내가 로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뭐를 선택했을까요? 과자를. 그럼 얘가 주는 뭐를? 만족을 나는 뭐 한 겁니까? 포기한 거죠. 아, 그러니 묵시 비용은 과자가 주는 뭐를 포기한 겁니까? 만족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과자 만족을 포기하려면 그 이전에 과자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구입해야 되죠. 그러니 과자 구입 비용 또 얼마입니까? 1,000원이기 때문에 얘를 빼야만 완벽한 무슨 비용이 된다고요? 묵시 비용. 다시 한번요. 묵시 비용이란 이 선택, 로또 선택이 아니라 무슨 선택을 했을 때? 과자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에서 그거의 구입 비용을 뺀 것을 뭐라 부른다? 묵시 비용이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안 하고 이거를 구입해야만 이걸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포기했다는 말은 이미 이걸 써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빼기 1,000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이걸 더하니까 어떤 법칙이 만들어집니까? 없어지고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과자 만족도. 결국 답은 과자 만족도가 돼요. 자, 이거 100번 이렇게 해봤자 문제로 한번 풀어보신 것만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한번 풀어드립니다. 뒤에 붕 뜨세요. 페이지 42쪽입니다. 3번입니다. 자, 3번 한번 독해해 볼게요. 다음 표는 A, B, C 선택에 따른 뭐다? 편익이다. 자, A, B, C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편익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편익은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만족. 자, 전부 다 얼마입니까? 6천, 8천, 만. 6천, 8천, 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입 비용은 모두 얼마나 나왔습니까? 분명히 5,000원이 다 나왔습니다. 구입 비용은 모두 5,000원이고요. 편익은 이래요. 자, 해봅니다. A, B, C에 뭘 구해보자? 기회, 비용을 구해보자. 자, 합니다. 먼저 다 해드릴게요. A 선택의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항상 기회비용은 뭐에다가 뭘 구한다고? 명시에다 뭐요? 묵시. 자, 명시 얼마입니까? 분명히 구입비용이죠? 얼마? 5,000. 묵시는요? 잘 들으셔. 이거 아니었으면 다른 건 뭘 했을까요? B 했을까요? C 했을까요? 똑같은 5,000원짜리지만 만족이 누가 커요? C. 얘 했겠죠. 둘 다 못합니다. 둘 다는 만 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C를 뭐합니까? 포기한 거죠. 근데 이 포기, 만약 이걸 선택했더라면 얼마를 벌 수 있어, 편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 원을. 이거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포기됩니까? 5,000원을 써야만 포기되는 겁니까? 써야만. 빼기 얼마요? 5,000. 자, 지웠습니다. 얼마 나와요? 만 원. 뭔가 희한한 법칙이 나와요. 해보고 법칙 만들어줍니다. 자, 얘 불러보세요. 명시 얼마입니까? 5,000원. 묵시는요? 묵시 얼마입니까? 자, 이거 안 했더라면 다른 걸 했었을 때 들어올 가치죠. 뭘 했을까요? A요, C요? C지. 더 크니까 얘를 했어요. 근데 이 만 원이 그냥 들어옵니까? 5,000원 구입해야 들어옵니까? 구입해요. 근데 지워져요. 역시 얼마입니까? 만 원이네요. 자, C는요? 불러보시오. C. 자, 구입비용 얼마입니까? 5,000원. 묵시는요? 자, 이거 아니면 뭘 했을까요? B입니까? C입니까? B. 얼마 들어와요? 8,000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냥 들어옵니까? 5,000원 써야 들어옵니까? 써야 들어와요. 자, 결과는요?
얼마 나옵니까? 8천. 여기서 뭔가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 동일 뭐일 때는요? 구입 비용일 때는요. 동일 구입 비용일 때는요. 기회 비용은 자 보셔. A일 때는 만, B일 때도 만, C일 때 얼마입니까? 8천. 그런데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두 가지만 요역에서 A를 전제한다고 한다면요. 전제한다고 한다면 동일 구입 비용으로 기회를 몰아라 그러면 빨리 어떻게 많이 나오느냐? 이거 말고 다른 두 개 선택 중에 무슨 값을 구하면 됩니까? 큰 값. 자, 큰 뭐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큰 편익을 구하게 되면 바로 그게 뭐 되는 겁니까?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기 편익으로 외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법칙 써보겠습니다. B는요. 동일 구입 비용일 때 기회비용은 두 개 중에 무슨 값이요? 큰 값. 얼마? 만. 자, 얘는요. 두 개 중에 큰 값 얼마입니까? 8천. 얼마입니까? 맞죠. 사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요 작전을 3번에 1번이에요. 동기 뭐요? 편익. 그래서 동기 편익은 동일 구입 비용 시 기회 비용은 상대방 뭐로 구하라? 편익으로 구하라. 자, 다시 갑니다. 일단 만약 요걸로 전제를 바꿔볼게요. 제가 전제 바꿔봅니다. 자, 해볼게요. 두 가지만 이따 전제할게요. 두 가지만. 자, 구입 비용이 5,000원이에요. 5,000원입니다. 편익 6,000, 편익 8,000. 자, 명시 불러보시오. 얼마입니까? 5,000. 묵시는요? 자, 이거 아니면 이거 했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 들어왔을까요? 8,000. 하지만 얼마를 빼야 됩니까? 5,000. 자, 얼마 나와요? 8,000. 자, 작전 뭐예요? 동일 구입 비용일 때 기회비용은 상대방 뭐로 구하라? 편익으로. 동기 편익. 만약에 이게 여러 개 있다면 가장 무슨 값이요? 큰 값. 자, 이제 그러면 이게 됐다면 제가 편법을 써보겠습니다. 맞춰보셔. C, D. 자, 얘 만, 얘 2만. 해보겠습니다. 작전으로 할게요. A 선택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동기 편익. 편익이 여러 개 있다면 무슨 값이요? 큰 값. 얼마? 2만. 얘도요? 2만. 얘도요? 2만. 얘는요? 만. 오케이. 굿. 그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어떤 물음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먼저 풀어라? 동기편 1등 작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2번, 3번 작전이 있지만 얘는 심화 때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매몰병 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합니다. 건드리지 마시고 얘만 먼저 잡으셔야 돼. 튼튼하게.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거꾸로 한번 내볼게요. 42쪽 3번 보세요. 42쪽 3번. 다시 봅니다. 다음 표는 A, B, C 선택에 따른 편익이다. 용돈이 5,000원이고 가격이 5,000원이다. 자, 그럼 뭘 물었습니까? A 선택의 기회를 물었죠? 자, 작전 뭡니까? 동기, 편익. A 선택, 이제 뭐로 가요? 상대방 편익 중에 무슨 값이요? 큰 값. 얼마? 만. B는요? 만. C는요? 8,000. 되시겠어? 자, 이제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물을 때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나와요. 순편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순편익. 순편익 용어 알아두셔야 돼. 뭐에서 뭘 뺀 값일까요? 편익에서 뭘 뺀 값이요? 기회비용을 뺀 값입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순편익. 자, 이제부터 그 교재에다가 A, B, C 다시 한번 쓰시고요. 뭐뭐 구하시냐면 기회비용도 구하시고 뭐도 구해보라고요. 순편익도 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세 개 모두 구입비용 얼마입니까? 5,000. 얘는 편익 6,000, 8,000, 얘 만입니다. 자, 두 개 칸 치워보세요. 자, 분명히 동일 뭐일 때, 구입비용일 때 기회비용은
상대방 뭐를 구하라? 편익으로. 여러 개 있을 땐 가장 무슨 값? 큰 값. 자, A 얼마입니까? 만. B 얼마입니까? 만. C 얼마입니까? 8천. 자, 순편익은요? 뭐에서 뭘 빼요? 편익에서 기회비용. 불러보죠. 얼마? 예. 얘는요? 자, 얘는요? 2천. 누구만 플러스입니까? C만. 그래서 뭐 고르는 게 합리적이라고요? C. 이 방법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이번 기초를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발 매몰 비용이든 또 다른 얘기는 나중에 다 해드리니까 제발 처음에 건드리지 마세요. 자, 점검하고 하나 더 해드리면 끝입니다. 기회비용의 오리지널 뜻, 선택의 기회 시 얻어지는 만족을 편익이라고 하고, 선택의 기회 시 잃는 걸 포기라 하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기회비용이라 한다. 우리가 기회비용 공부하는 목적은 두 개를 비교해서 얘가 큰 선택을 도와주는 합리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 공부하는데 기회비용은 포기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엄밀히 말했을 때 이 묵시비용 구하는 것이 어려워요. 묵시비용 구할 때 구하는 게 어려운 거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아니라면 다른 선택했을 때 들어올 가치인데 그 가치는 편익에서 그 구입비용을 뭐 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타락하겠습니다. 다른 쪽 편익에서 그쪽 선택을 위한 구입비용을 뭐 해야 됩니까? 빼야만 이게 뭐가 된다고요? 묵시비용입니다. 자, 요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자, 여기서 묵시비용 어떻게 구해요? 묵시비용. 명시는 얼마였습니까? 5천. 묵시는요? 자, 이거 아니면 다른 쪽 선택 뭡니까? C. 얼마 들어와요? 10,000원이 들어오는데 이거에서 반드시 구입비용 얼마를 빼야 됩니까? 5천. 그래서 지워져서 결국 뭐가 됩니까? 상대방 뭐를 구하라? 큰 편익 구하라. 이게 전체 기회비용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구하실 때 묵시비용을 조심하셔서 반드시 동기편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익을 구한 뒤에 기회비용 뺀 값을 뭐라 부른다? 순편익이라 한다. 되십니까? 자,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 더 사례 드릴 테니까 이 문제 하시면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점심 이제 끝나시고 저녁 먹으면 간단히 먹기 위해서 제가 분식집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두 1인분에 3,000원이에요. 자, 김떡순 하겠습니다. 김떡순. 김밥은 4,000의 편익, 얘는 5,000의 편익, 얘는 6,000의 편익이에요. 각각의 기회비용과 순편익 구하자. 해보십시오. 자, 여기는 편익입니다. 기회비용과 순편익 구하라. 자, 원칙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기회비용 뭐 더하기 뭐라고요? 명시 더하기 뭐요? 묵시. 자, 김밥의 명시비용 얼마입니까? 3,000. 돈 나갔으니까. 묵시는요? 잘 하셔야 돼요. 묵시 뭡니까? 이거 아니라면 다른 거 했겠죠? 뭘 했을까요? 큰 거. 6,000. 근데 6,000이 들어오는 것이 그냥 들어옵니까? 얘도 3,000 써야 들어옵니까? 써야.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라고요? 값 얼마? 6,000. 자, 편법. 동기편익이죠? 동일 구입비용일 때 기회비용은 상대방 뭐로 구하라? 편익으로. 작은 거, 큰 거, 큰 거. 바로 얼마? 6,000. 자, 이제 비법을 합시다. 얘 얼마입니까? 6,000. 얘 얼마입니까? 5,000. 이해됐습니다. 자, 순편익은요?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00. 얘는요? 마이너스 1,000. 얘는요? 플러스 1,000. 누구만이 순편익이 플러스입니까? 순대만이. 이거 선택이 뭐다? 합리적이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그 정도 하시고요. 교재 중간쯤 오시게 되면, 자, 보세요. 우리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기편익 나와 있습니다. 동일 구입비용이라면 기회비용은 포기한 다른 기회 편익으로 뭐하라? 계산하라. 두 번째, 세 번째 안 합니다. 기본 때. 마지막 경제 유인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 요 정도 해드리면 이제 끝입니다. 교재 오시면 37페이지 오세요. 경제 유인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 보시면 경제 유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례 불러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례일 거예요.
수능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수능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6시 되면 이제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래도 자기 시간 이용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좀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요즘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면 이제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뭐 유아원에 맡겼다든지 유치원에 맡겼다든지 칩시다. 그래서 6시에 끝났어요. 근데 아무리 칼퇴근이라 할지라도 6시 딱 하고 퇴근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또 유아원에서 하도 학부모들이 뭐 하니까 지각을 많이 하니까 페널티를 가하기로 했어요. 페널티를. 수능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페널티가 하냐면 10분 늦을 때마다 1,000원의 페널티를 가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 열받은 거지. 왜 이럴까? 자, 이거 경제 유인에 반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번 찍어보시오. 경제 유인에 반응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라고 물으면 다 안 했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왜 했느냐? 생각해보죠. 그 전까지는 페널티 안 갈 때까지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안함이 있지. 아무리 내가 딱 정확하게 돈을 줬어도 제 시간대에 못 가니까 그러면 선생님들도 퇴근 못 하시고 원장도 퇴근 못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미안하잖아요. 하다못해 뭘 사갖고 막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예요? 10분 늦으면 얼마 내면 됩니까? 1,000원. 까지가 1시간 늦고 얼마 내면 돼요? 6,000원. 6,000원 내버리면 마음이 편하잖아, 차라리. 그러니 돈 내고 뭐 하는 겁니까? 늦는 겁니다. 유인독이 반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페널티를 변경했습니다. 10분에 10,000원. 그랬더니 거의 지각을 안 하더라. 유인동기 반응했다 안 했다? 한 거죠. 왜?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절대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얘기할까요? 지각을 하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뭘 약속했냐면 지각할 때마다 10분당 만약에 100원을 페널티가 하자. 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그냥 늦고 말지 뭐.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왜? 아니, 10분에 100원이면 큰 돈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분에 10,000원이다. 어떨까요? 지각 못하죠. 그러니까 전자우자 모두 뭐에 반응한 겁니까? 경제 유인에. 그럼 경제 유인이 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함으로써 나의 뭘 찾는 행위입니까? 이득을 찾는 행위예요. 자, 전자 경우도 오히려 10분 늦어버리고 또는 1시간 늦어버리고 페널티 10분당 1,000원씩 6,000원 내버리는 것이 그 시간대에 다른 강이 더 이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늦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0원씩 내라? 60분에 6만원?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그 시간대 6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면 늦겠지.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늦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뭐에 반응한 겁니까? 이득에 반응한 거죠. 경제유인이에요. 경제유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에 사례 쓰십시오. 경제유인 맨 꼭대기 사례. 워낙 유명한 수능 기출문제라 바로 그 사례만 아시면 돼요. 맨 꼭대기 위에. 자, 지각생 10분당 1,000원 페널티 벌금. 지각생 10분당 1,000원 벌금. 화살표. 지각 증가. 점점. 이거 경제 유인에 반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겁니다. 경제 유인 반응했다. 왜요? 이유. 아니, 차라리 늦어서 벌금 내는 것이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으니까 늦어버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반응한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 반응 안 했다 아닙니다.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X라고 하더라고. 반응 안 했다고. 아닙니다. 반응한 겁니다. 왜? 차라리 늦어버려서 뭐하고 벌금 내고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나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부른다? 경제유인이요. 자, 요거 아세요? 왜냐하면 수학교 있죠? 왜냐하면 벌금보다 그 시간에 또 다른 이득을 취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뭐 될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것이 도움될 수 있다면 이거는 뭐에 반응한 것이다? 경제 유인에 뭐한 것이다? 반응한 것이다.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해도 돼요. 자, 전체적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기편익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3장에선 양이 워낙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선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 2번과 3번은 심화대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로지 1번 동기편익만 하시고 경제유인이라는 것은 오로지 나한테 이득되는 행동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 처음으로 저희 학원에서 데일리 테스트를 이제 도입해서 이제 문제를 푸실 텐데 다음 주 제가 오기 전까지 5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풀어보시면 명심할 건 이겁니다. 제발 복잡하게 많이 풀려하지 마시고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 참조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뒤에 OX 풀지 마세요. OX는 심화 때 풀어드립니다. 여기 OX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위에 이 내용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입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하셔도 되겠고요. 한 장짜리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장짜리 맨 마지막에 자, 위에 동의편익 뜻이 뭐예요? 동의편익 뜻. 동의편익 동일 구입비용이라면 기회비용은 상대방 뭐로 구하라? 편익으로. 여러 개 있으면 가장 뭐한 값? 큰 값. 자, 그 다음 밑에요. 묵시비용. 자, 다른 선택이 주는 뭐에서? 편익에서. 그걸 얻기 위한 무슨 비용을 빼라? 구입비용. 꼭 기억하세요. 요것만 해도 됩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범위가 4장에서 7장까지 넉 장입니다. 1시간에 1시간씩 끝나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이제 진도가 좀 시간 때문에 늦었지만 다음 주부터 늦는 일은 없어요. 근데 3주차 때는 한 10분 정도는 오버합니다. 나머지 주차는 오버하는 일이 없어요. 그대로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